세 번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양자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도약. 그래서 이 원리를 양자도약과 졸시 꽃밭에서를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양자도약. 도약을 영어로는 점핑, 점프예요. 팔딱팔딱 뛰는 거, 점프. 그러니까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로 그냥 팔딱 뛰는 거죠. 격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도약을 퀀텀 점프, 또는 리프, 이런 말을 했는데 퀀텀 점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도약이라는 말은 팔딱팔딱 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이게 도약. 그러니까 양자의 특성은, 그러니까 아까 양자에는 전자도 있고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자 같은 거는 늘 팔딱팔딱 뛰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요. 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이는 원자 내 전자가 같은 에너지 수준에서 다른 에너지 수준으로 불연속적으로 전이 도약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그 해와 달과 지구의 관계를 보면은 해와 달과 지구 소위 위성들 이것들은 해 주위를 달이 30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돌죠. 또 다른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죠.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죠.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속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아주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돌아가고, 만일 이게 똑같이 안 돌아가면은 이 우주는 멸망하고 말아요. 근데 이 세계는 다 이렇게 똑같은 이런 원리로 잘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진리의 세계, 과학적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우리 이 우주 만물의 과학 세계를 오늘날 문명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거 전부 다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요. 그걸 떠나면 안 되죠. 거기는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진리란 불변하는 거다. 고정적인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고전역학 또는 뉴턴역학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우주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도 오차없이 잘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제깍제깍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질서는 하나도 어김없어. 어김없는 그게 바로 진리야. 우리는 그걸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분자의 세계 이상은 그랬어요. 근데 양자의 세계로 와서 보니까, 소위 전자의 세계에 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을 지구가 또는 화성, 금성이 돌듯이 일정한 궤도로 돌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자 핵, 소위 원자의 세계에서는 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시간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여기 돌다가 위로 또 뛰어서 돌다가 밑으로 돌다가 위로 뛰다가 밑으로 뛰다가 이건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핵
그러니까 그 원자 핵 주변을 도는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돌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팔딱팔딱 뛰고 있어. 그게 바로 퀀텀 점프야.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딱팔딱 뛰면은 제자리를 돌면 마찰될 게 별로 없어. 근데 팔딱팔딱 뛰면 다른 거 부딪히겠죠? 부딪히니까 빛이 나는 거야. 부딪히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는 그 부딪히니까 빛이 나는 걸 보고 부딪히니까 에너지가 나는 걸 보고 아 열이 난다. 빛이 비친다. 파랗다, 빨갛다, 노랗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전자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점핑해서 불규칙하게.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또 전자의 세계입니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세계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부딪혀서 어떻게 되느냐? 부딪혀서 빛도 내고 또 소리도 내고 열도 내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들이 서로 결합되고 이렇게 또 세상 만물을 이렇게 재구성하고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만물들이 새로 생성되는 근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고 서로 부딪히는 이런 사건이 없으면 이 세상은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어떤 결합이라든지 이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것들의 이합집산으로 해서 태어나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분자로 되어 있습니까? 살덩이로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원자로 되어 있어. 그래 원자 구조가 참 아주 이상적으로 잘 조합해서 얼굴도 만들고 다 참 아주 예쁘게 다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참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 근본 원리는 그 원자들의 전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원자들이 나중에 늙으면 죽어요. 죽으면 이 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나요? 없어지나요? 네, 여기 생사관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살고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살고 죽음,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원자 입장에서 보면 주들이 뭉쳤다 흩어질 뿐이야. 언제 어디에서 다시 뭉칠 수도 있어. 원자는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은 결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흩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인생이란 뭐냐, 생명이란 게 뭐냐, 살고 죽음이 뭐냐. 저는 여기까지 이르면서 참 요즘 항암 치료를 상당히 가볍게 받고 있습니다. 흩어지면 원자로 흩어지는 거야. 죽는 게 아니야. 흩어졌다가 또 언제 어디서 또 같이 엉켜서 또 뭐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왜? 원자는 영원히 불멸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 양자도약의 원리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결국 그겁니다. 이 양자도약의 세계, 만일 이 전자가 원자가 이런 전자의 도약이 없다면은
서로 뭉칠 수도 없고 흩어질 수도 없고 생성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파괴, 탄생, 소멸 이 모든 원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새롭게 시를 써야 된다.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지 않은 그걸 우리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 그걸 상상이라고 말하죠. 그럼 상상을 어떻게 새롭게 상상할 거야? 네, 거기도 도약이 없으면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도약이 필요해. 우리들 생각에도 도약이 필요해.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을 호수라고 생각하는 거 아까 동일시라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그게 도약이야. 건너뛰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메타포, 은유라는 말은 메타,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메타포, 은유의 본질이 그러니까 시를 창작한다면 뛰어넘는 행위, 언어를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기존의 언어에서 계속 팔짝팔짝 뛰는 게 바로 그게 은유고 그게 바로 상상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장,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양자 퀀텀 점프, 양자 도약과 이거 또 원리가 똑같네.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서 창조가 이 양자 도약을 통해서 일어나듯이 언어의 세계가 창조하려면 언어가 도약함으로써 창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공통점은 도약입니다. 뛰어넘는 것. 그리고 그 뛰어넘는 것을 영어로 메타포라 했습니다. 메타 넘어서다. 옮기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은유라는 것은 기존의 것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와 시학에서 말하는 가장 원리인 은유의 원리와 너무나 일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원래 문학에서는 이제 그 뛰어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이, 역시 도약이라고 했습니다. 전이를 영어로 하면 도약이에요, 그게. 전이, 옮길전자, 옮길이자입니다. 구를전자에 옮길이자. 그러니까 원래 은유라는 것은 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에서부터다. 그는 은유의 특징을 전이라 했다. 그러나 이 탁월한 개념을 계속시키지 못하고 뒤에는 많은 꾸미는 수사법이란 개념으로 후퇴하면서 시의 생명인 은유적 상상은 2000년간 철학이나 사상의 들러리로 찬밥 신세가 되어왔으며 현대화세야 야콥슨이 은유의 등가성, 루카롭스키의 낯설게 만들기로 정의하면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과학적인 양자역학에서 전이 즉 도약이라는 말을 다시 만나게 되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도약이라는 말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시인들은 써왔고 언어 세계에서 그걸 활용해 왔어요. 다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생각도 못했죠. 그러던 걸 21세기 와서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도약이 있네. 옛날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도약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시학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세상을 보지 않고 먼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었을까? 이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양자역학적 사고가 아니었을까? 뛰어넘는 그 점핑의 사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의 지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종교의 세계를 이미 양자역학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종교적 사고, 그 초월적 사고, 뛰어넘는 사고를 가졌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그다 비과학이야, 비현실이야. 이래 왔는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니까 아니야. 과학이야 이게. 여기서 종교의 의미가 새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정말 가치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자들, 지금까지 유물론자들 얼마나 떠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비로움이 어디 있냐, 야 기적이 어디 있느냐, 다 웃기는 얘기요. 양자역학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는 기적도 있고 신비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비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거기는 다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양자도약도 기존의 궤도를 뛰어넘는 메타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본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다. 원자핵의 주위에 있는 전자가 거시세계의 위성처럼 일정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궤도만 돈다면 다른 전자나 광자와 충돌도 없고 불꽃도 없고 모든 만물은 변화가 없다. 만물이 형용색색으로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신비로움도 그 근원은 양자들의 도약과 충돌과 얽힘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시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충격을 주는 것도 바로 은유의 이런 뛰어넘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낯설음과 도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생성되는 것은 양자들의 도약, 즉 전이가 있기 때문이고 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도 도약, 전이라는 은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원전의 전자들이 불연속적으로 양자도약을 하는 것조차 과학으로 인정하는 시대라면 시도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전제에서 다시 저의 졸시 꽃밭에서를 좀 보겠습니다. 서두에 이 시의 서두 3행에서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라는 표현은 너무 뻔한 일반적 서술이다. 충격도 감격도 없다. 그런데 꽃밭을 가나안 혼인잔치다 라는 상식적으로는 엉뚱한 도약, 뛰어넘기를 하자 충격이 오고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된다. 바닥에는 가슴이다. 또 그렇다. 잔인한 환상이다. 아리디아린 눈물이다도 모두 꽃밭이란 일반적 사실을 불연속적으로 퀀텀 점프 뛰어넘는 전이를 하여 기존의 의미를 뛰어넘는 충격의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시를 쓰면서 은유를 구사하는 것은 점프놀이입니다. 불꽃놀이입니다. 그 불꽃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화려하게 느끼고 감동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꽃놀이가 없다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들 이런 도약을 통하여 다른 원자도 결합하는 화학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물질 탄생 즉 물질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양자역학에서 양자도약은 새로운 물질 창조의 방법이고 시학의 은유에서 원관념이 보조관념으로 건너뛰는 것은 사물을 재창조하는 시적 창조가 된다. 이처럼 양자역학이나 시학은 모두가 이 점프, 퀀텀 점프라는 공통적인 전이 즉 도약을 통해서 계속 우주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충격과 감동과 창조라는 그런 생성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양자역학의 3대 원리와 은유의 3대 성질을 비교하면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은유의 원리는 너무나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보면 시학도 과학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양자역학을 모르더라도 새롭게 하는 것, 건너뛰는 것, 동일시하는 것,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이런 행위가 은유라면은 그게 양자역학에서 그런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시학을 좀 더 넓게, 그렇죠, 지금까지는 좁게 봤는데 그걸 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